안녕하세요. 아라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입니다. 바로 일반 사항들 알아볼게요. 총 1100세대를 분양하네요. 8개 동의 지하 2층에서 지상 49층이에요. 초고층입니다. 입지 환경 살펴볼게요. 그 송도의 랜드마크 시티 지구 안에 여기 워터프런트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송도 랜드마크 시티역까지는 1.6km가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랑은 좀 멀어 보이고요. 바로 붙어서 여기 송도 2차, 그 다음에 송도 1차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이쪽이 다 힐스테이트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가 부족해서 제가 일반 지도에 이렇게 엎어봤어요. 여기가 랜드마크 시티역이고요. 여기가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호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체육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긴 바다예요. 이전에 제가 분석해드렸던 더샵 센터니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레이크 건너편이 바로 이제 우리 땅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딱 보고 왜 힐스테이트 오션이라고 안 하고 힐스테이트 레이크라고 했을까 처음에 좀 의문이었습니다. 이제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위치되어 있고요. 여기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공동주택 돼 있고요. 110m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110m가 뭐냐면 최고 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동주택은 최고 높은 건물이 110m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공동주택은 80m고요.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 120m, 150m, 주상복합이 230m예요. 여기도 230m고요. 여기 공동주택은 130m네요. 여기 체육시설은 이제 건물이 들어설 수 없죠. 시설물이 들어가더라도 이제 층수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고요. 이 단독주택지입니다. 이쪽은.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바다가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230m나 되는 주상복합들이 가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공동주택이 맡고 있겠죠. 참고로 우리 땅은 150m가 제한이에요. 그래서 최고 층수가 49층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도 한 49층 될 것이고요. 여기 주상복합은 거의 뭐 6, 70층 정도 돼 보이네요.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바다에 대한 조망은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보고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이 호수에 대한 조망을 좀 더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오션이 아니고 힐스테이트 레이크로 잡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 땅에서의 이슈는 호수가 얼만큼 조망이 되느냐, 이게 아무래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배치도도 살펴볼게요. 택지개발지구 아니라 주변 정리는 깔끔하게 돼 있고요. 그 출입구는 이렇게 두 곳을 내놨습니다. 들어가면 회차에서 나갈 수 있게 돼 있고요.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램프도 있어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회차에서 나가거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거나 총 8개 동이고요. 101동부터 104동까지는 미음자형 탑상을 썼네요. 105동부터 108동까지는 니은자 탑상을 사용해서 풀었네요. 전체적인 배치 컨셉은 어느 방향으로도 다 열려있는 컨셉을 가져갔어요. 초고층 아파트에서 흔히 쓰는 배치 기법입니다. 최대한 탑상형 위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사이사이로 열어놔서 조망을 최우선으로 잡아가는 거죠. 정석적인 배치 아닙니다. 네, 여기서도 동호수를 잠깐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101동부터 104동인데요. 보시면 다 40층이 넘게 이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105동부터 108동은 보시면 40층이 넘지 않습니다. 제일 높은 게 여기 35층이에요. 그리고 30층 이렇게 더 높은 데가 30층이고 그 옆에 낮은 데가 다 20층대입니다. 낮은 데 제일 높은 게 28층이네요. 전체를 놓고 살펴보면 5동부터 6동 이 위에 이 부분은 열려있는 구간이 되겠죠. 배치도에서 잠깐 살펴볼게요. 배치도 보시면 여기 있는 동들은 좀 낮은 동들입니다. 뭐 그래도 여전히 고층 빌딩이죠. 여기는 49층에서부터 41층까지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 40층이 넘는 동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시원하게 열리게 되겠죠. 입체적으로 조망을 고려한 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동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미음자 탑상형 같은 경우에는 1,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동들의 사이를 통과해서 호수가 조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뒤에 있는 3호 라인, 4호 라인은 이 뒤쪽으로 체육시설을 향해서 열린 조망을 갖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앞에 1, 2호 라인은 36층부터는 사실은 이렇게 넓게 다 열려있는 뷰가 가져가게 되겠네요. 이쪽 뒤에도 고층부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 전면에 있는 이 니은자 탑상의 특징을 보면 2호 라인부터 3호, 4호 라인까지 여기는
이 호수를 향해서 다 열린 조망을 갖게 되겠네요. 여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게 여기 1호 라인이에요. 1호 라인은 사실은 물론 이제 다 열려 있는 조망을 갖게 되는데 뭔가 타겟점이 그렇게 뚜렷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1호 라인이 99A1 타입이에요. 아니, 큰 평형대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게 글쎄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조금 모르겠는데요. 아, 예, 99B 타입이었네요. 여기 99B 타입입니다. A 타입이 아니고. 글쎄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쪽에 위치된 게. 전체적인 조경 컨셉을 보니까 그 주변에 대지의 형상과도 잘 어울리고요. 이쪽에 레이크의 어떤 형상과도 잘 어울리게 이제 디자인을 잡았네요. 아, 이런 거는 상당히 감각 있게 조경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초고층이다 보니까 조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망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게요. 이 301동, 2동, 3동, 4동까지 이쪽은 이제 3호 라인, 4호 라인이 다 이쪽에 이제 체육 시설 조망이 가능합니다. 이쪽이 열려 있죠. 그리고 레이크 쪽으로도 조망이 가능하네요. 1동, 2동도 가능하고요. 3동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공동주택 이렇게 돼서 단지가 묶여 있지 않겠습니까? 80m입니다. 그럼 거의 30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여기 303동부터는 고층에서만 이 조망이 가능하겠네요. 4동도 마찬가지고요. 고층에서만. 305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지에 이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앞에 단지가 어떻게 배치되는지 모르겠지만 레이크 조망이 일단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06동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307동, 308동만 이제 레이크 조망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1호 라인을 뺀 2, 3, 4호 라인만 이제 조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305동, 306동은 일단은 이제 레이크 조망이 안 된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7동, 8동은 이제 조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301동, 2동은 가능합니다. 레이크. 그 303동, 4동은 레이크 쪽은 이제 조망이 안 되고요. 이쪽 체육시설만 조망이 되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동호수가 1호, 2호, 3호, 4호 라인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보통은 여기가 1호 라인이고 2, 3, 4에서 이렇게 가죠. 오른쪽부터. 통상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진입을 할 때 후면에서 진입을 하니 후면에서 봤을 때 왼쪽부터 1번을 매깁니다. 그리고 여기가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이제 동호수를 매기는데 여기는 왼쪽부터 해서 이렇게 매겼어요. 여기부터 1호 라인에서 이렇게 흘러갔네요. 글쎄요. 참신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치도나 동호수 배치도를 봤을 때는 되게 직관적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여기가 이제 다 준공이 돼서 외부에서 이제 이 동을 바라봤을 때는 오른쪽부터 1호 라인이 있다 보니 조금은 어색할 것 같은데요, 이거. 글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서서 이쪽을 보면 1호 라인이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특이합니다. 네, 제가 조금 계속 의아해서 면밀히 봤더니 여기 이제 99B 타입 이게 이제 바다가 조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건데 여기도 이제 초고층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조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306동도 삐껴서 이 틈으로 조망이 가능할 것 같고요. 307동은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럼 이제 305동하고 6동의 1호 라인은 바다 조망이 되네요. 여기 타겟점이 있었네요. 이쪽에 바다가. 그리고 이제 304동의 1호 라인, 그 다음에 4호 라인 이쪽도 가능하고요. 303동의 4호 라인까지도 조금 가능해 보이네요. 그리고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그러면 302동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네요. 이쪽은.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게 4개 동이 아무래도 바다가 보이는 동이 있네요.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여기 이제 1호 라인에 이쪽 방향으로 99B 타입을 위치해 놓은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네, 다음은 단위 세대입니다. 네, 여기서도 여지없이 치수가 없네요. 이 단위 세대를 이제 보여주고자 하면 사실은 이제 공간 구성도 중요하지만
이 치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치수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수를 역산해서 넣습니다. 그 넣는 기준은 그 현관 문의 폭을 1m, 이번엔 욕실의 깊이를 1.6m로 잡았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치수가 굉장히 제가 이제 내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 치수를 이렇게 어렵게 낸 경우가 처음입니다. 굉장히 뭔가 기준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 욕실의 깊이를 1.6으로 잡고 이쪽 현관문의 폭을 1m로 잡고요. 이 자의 두 칸을 1m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이 벽 끝선, 눈에 보이는 이 벽 끝선, 이 안목치수죠. 이 안목치수 기준으로 해서 제가 치수를 역산했고요. 이 치수들은 다 밀리미터 단위고 3000이면 3m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거는 아마 더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여러 번 다시 했는데도 뭔가 기준에 딱 맞질 않더라고요. 84A 타입이고요. 총 172세대입니다. 위치는 1동부터 4동까지 2호 라인에 이렇게 다 위치되어 있습니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에 들어오면 좌측으로 창고형 수납 공간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현관에서 넘어오면 이쪽에 좌측에 욕실이 있고요. 침실 2와 3에 이렇게 묶여 있네요. 쭉 타고 들어오면 거실 있고요. 주방 식당, 주방식당에서 나가면 이제 발코니 툰데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인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보조 주방도 있고요. 여기 세탁기가 한 요쯤에 아니면 요쯤에 세탁기가 있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실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네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파우더 공간이 있고 알파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치수를 살펴보면 안방의 폭이 3.5m고요. 깊이도 3.5m입니다. 거실의 폭은 4.3이에요. 침실 2와 3은 2.7, 3m. 깊이는 3.3m 이렇게 돼 있네요. 주방 식당의 폭은 3.05m입니다. 알파룸의 폭이 2m예요. 이 평면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이 미음자 탑상의 2호 라인 코너인데요. 사실은 이제 탑상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판상형의 구조로 풀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판상형 같지만 이 마통풍이 안 됩니다. 마통풍이 안 되는 판상형 구조를 가진 탑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방 공간이 협소해 보이지만 이쪽에 이제 드레스룸을 이쪽에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형을 한번 이렇게 엎어봤는데요. 기본형을 보시면 애초에 기본형이 이제 쪽에 발코니가 있는 이면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쪽을 이제 드레스룸으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알파룸이 2m인 거는 사실은 그냥 이거 드레스룸 아닙니까? 그냥 드레스룸으로 전부 다 쓰실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 드레스룸이 여기 또 있고요. 그냥 별도의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좀 너무 협소해 보입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침실을 그냥 크게 쓰고 이쪽을 그냥 드레스룸으로 그냥 꾸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실의 폭이 조금 타이트하네요. 뭐 안방의 폭도 사실 따지고 보면 타이트한 거고요. 이 침실의 깊이도 조금 타이트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고층이다 보니까 이게 딱 언뜻 보시기에도 이 구조 벽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제가 이제 샵 센터니얼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본형인데요. 우리가 이제 발코니의 면적을 낼 때는 이쪽에서 중심선 그리고 여기 끝선으로 해서 발코니 면적을 냅니다. 이 면적은 1.5m, 이 깊이를 1.5m를 한 전체 면적의 평균이죠. 근데 이렇게 벽체가 두꺼우면 사실 실제로 쓸 수 있는 발코니 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이 벽체가 이렇게 얇으면 이만큼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이가. 그래서 이 벽체와 단열재까지 여기 붙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벽체가 상당히 두꺼워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평면이 확장형 설계를 했을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성이 됩니다. 치수들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줄어들죠. 근데 이제 실드를 줄이진 않고 이쪽 거실을 좀 많이 이제 타이트하게 잡아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제 생각에 이제 드레스룸을 이쪽에 넣는 게 아니고 뭐 안방을 조금 줄여서라도 거실을 좀 4,500까지 맞췄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창호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바깥쪽에 붙여놨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공간의 느낌으로서는 상당히 이득이죠. 이만큼이 조금 더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 뒷부분에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렇게 바깥쪽에 붙인 놈이 있고, 이렇게 안쪽에 또 이렇게 붙은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기준이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바깥쪽에 붙인 게 꽤 많은 이득을 얻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랄까, 좀 기준을 좀 딱 맞추지 않은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다음은 84 B타입입니다. 총 168세대고요. 뒤에 미음자 탑상형의 3호 라인에 위치되어 있네요.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뒤집어 놨어요. 그 홈페이지에는 180도 이제 돌아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동에 이제 딱 요 위치가 요 방향인데 좀 너무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돌려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돌려놨습니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쪽이 현관이고요. 현관 들어오면 여기 창고형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넘어 들어오면 여기 공용 욕실 있고요. 여기 침실 2와 3을 이렇게 묶어놨네요. 복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이제 안방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실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로 들어가면 파우더, 드레스, 전용 욕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알파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복도 타고 쭉 들어오면 여기 세탁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결국엔 다용도실이 되겠죠. 여기 세탁기가 이쯤에 위치하겠네요. 그리고 LDK 통합형으로 이쪽에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5, 깊이가 3.5, 거실의 폭은 6.2m입니다. LDK 통합 깊이는 6.8이고요. 침실 2와 3은 2.7m, 3m. 깊이는 3.4m예요. 이 평면의 특징은 LDK 통합형의 이 거실이 3면 개방이라는 겁니다. 어우, 뭐 상당합니다. 제가 일반형을 이렇게 엎어봤어요.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 발코니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확장형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LDK 통합형의 이 거실에 폭이 이렇게 6.2m나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알파룸이 이제 폭이 2m입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거의 드레스룸으로밖에 안 쓸 것 같은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좀 의아한 게, 여기 보시면 주방의 이제 레이아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역자에 아일랜드 해놨는데, 그럼 이 식탁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나요? 뭐 이쪽에 이렇게 식탁을 이제 배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뭐 소파를 이렇게 놔야 되나요? 아니 식탁을 여기다 놓게 되면 소파 자리하고 TV 자리가 안 나오네요. 물론 이제 소파 놓고 TV 자리를 이제 TV를 놓고 하는 거를 그런 일반적인 구성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론에서 접근을 하면 이쪽 거실 주방 식당은 사실은 가구 레이아웃을 하기가 너무 애매합니다. 뭐 글쎄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디귿자 정도로 이렇게 풀고, 그러면 이쪽에 식탁을 놓고, 그랬으면 이제 소파를 이렇게 두면 TV를 이쪽에 두는 것도 좀 모양이 좀 이상하고요. 글쎄요. 게다가 이제 이쪽 방향은 우리 레이크가 이제 조망이 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인테리어나 가구를 배치를 해야 될지 저로서는 답이 잘 안 나오네요. 이쪽을 주방향으로 봐야 되나요? 이쪽에 그 체육시설 방향을 주방향으로 보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식탁을 놓는다. 그러면 이제 또 소파 자리가 애매해집니다. 이쪽 아일랜드에 붙여서 TV를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TV를 넣을 데가 마땅치가 않네요. 네, 제가 이제 사이버 모델 하우스, 그래서 잘 이건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궁금해서 과연 여기 어떻게 레이아웃을 잡았는지, 뭐 역시나 이제 TV가 없네요. 그리고 창이, 저는 이제 이거 셋 중에 하나는 창이 이제 높은 창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다 투시형으로 조망형 창을 다 놨어요. 글쎄요. 뭐 TV를 안 놓고 뭔가 오픈형으로 거실을 꾸미신다면 꽤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거실을 꾸미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요? 가구를 안방에 TV를 놓고 나머지 여기 오픈형으로 뭐 다
응접실을 만들고 뭐 그래야 되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84C타입이고요. 총 150세대입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1동부터 4동까지 4, 5라인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면도 제가 이제 180도 돌려놨어요. 그래야 이제 이쪽에서 위치를 직관적으로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돌려놨고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저 현관 있고요. 현관 들어오면 창고용 수납이 있고요. 이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현관에서 넘어오면 복도 공간 쭉 있고요. 여기 침실 2, 알파룸, 침실 3 이렇게 묶여 있네요. 여기 공용 욕실 있고요. 그래서 복도 타고 들어오면 여기 이제 LDK 통합형으로 여기 묶어놨습니다.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안방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실외기,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묶여 있고요. 안방에서 들어오면 파우더,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돼 있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전용 욕실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세탁실,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네요. 세탁기가 이렇게 위치하겠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5, 깊이가 3.5, 거실의 폭이 5.4m, 깊이는 6.6m입니다. 통합 길이입니다. 침실 2가 2.7이고요. 알파룸이 1.3m예요. 침실 3이 3m입니다. 깊이는 3.2m고요. 전체적으로 치수가 많이 타이트하고요. 여기 알파룸은 글쎄요. 이게 폭이 이렇게 좁은데 뭐 별도의 실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알파룸에 대한 옵션이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수납 창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서 이제 거실 쪽에서 쓰는 수납 아니면 뭐 침실 이쪽에서 쓰는 이렇게 수납 이렇게 좀 옵션이라도 줬으면 했는데 그 옵션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주방을 이렇게 기역자랑 아일랜드로 놨는데 그래서 이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여기다가 식탁을 넣을 수 있게끔 했으면 이쪽에 소파를 놓고 여기 TV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뒤에다는 뭐 폭 400짜리 홈바를 구성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아일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근데 이 평면의 특징은 글쎄요, 별로 없네요. 특징이. 안방도 치수도 이 평면은 다른 평면에 비해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네요. 이런 건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84D 타입이고요. D0하고 D1 이렇게 두 개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두 개가 평면이 똑같습니다. D1 타입이 저층이고요. D0 타입이 고층이에요. 위치는 5동부터 8동까지의 이 2호 라인에 다 위치되어 있습니다. 코너에 위치되어 있죠.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창고용 수납이 있고요. 여기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쪽에서 들어오면 여기 또 이제 창고용 수납이 또 있네요. 아유, 상당히 괜찮네요. 이렇게 묶어놓은 거. 침실 2와 3이 묶여 있고요. 공용 욕실이 여기 있네요. 복도 타고 들어오면 거실 있고요. 주방 식당 있습니다. 주방 식당에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로 쓰이게 될 것 같아요. 세탁기가 한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안방 공간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 묶여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드레스룸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들어가면 여기 파우더 공간 있고요. 파우더 공간을 기점으로 여기에 전용 욕실하고 알파룸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3입니다. 조금 많이 협소하네요. 거실의 폭이 4.3, 침실 2와 3은 2.7, 3m입니다. 깊이는 3.4m고요. 주방 식당의 폭은 3m입니다. 알파룸의 폭이 1.9m고요. 깊이는 2.8m예요. 이 평면 어디서 많이 본 평면 아닙니까? 요게 84A 타입이고요. 요게 지금 84D 타입입니다. 차이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 알파룸의 크기가 좀 다르고요. 현관하고 욕실의 구성이 좀 다릅니다. 이 두 개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여기 A타입입니다. 현관 여기 있고 공용 욕실 여기 있고 알파룸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 좀 작죠. 그리고 여기 D타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룸이 좀 크네요. 욕실하고 현관이 이쪽에 있고요. 이 평면의 특징은 A타입하고 유사한데 알파룸이 좀 더 큽니다. 여기 뭐 드레스룸이랑 여기 파우더까지 합치면 여기 상당히 이제 좀 커 보이네요. 네, 다음 84E 타입입니다. 총 97세대고요.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5동부터 8동까지 이 3호 라인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창고용 수납 있고요.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들어오면 여기 공용 욕실 있고요. 침실 2와 3이 묶여 있고요. 복도 타고 들어오다 보면 이쪽에 알파룸이 있네요. 여기 거실 있고 주방 식당,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되겠네요. 세탁기가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공간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실. 안방에서 들어가면 파우더, 드레스, 전용 욕실.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6, 깊이는 3.5m입니다. 거실의 폭은 4.5m, 침실 2는 2.7, 3은 3m, 깊이는 3.5m예요. 주방 식당의 폭은 3.1m고요. 알파룸의 폭이 2m입니다. 많이 보시던 84 4베이 타입입니다. 치수도 최대한 가져갔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알파룸의 폭이 조금 협소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초고층이라 전체적으로 치수가 타이트하게 갖고 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타입에서는 그 거실 옵션이 있더라고요. 보시죠. 거실 옵션인데요. 알파룸을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팬트리를 쭉 넣고요. 식당 공간을 넓게 갖고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알파룸의 폭이 2m밖에 안 돼서 이 정도의 옵션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 옵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드디어 84F 타입입니다. 아우, 유닛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총 97세대고요. 위치는 5동부터 8동까지 이 4호 라인에 위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언뜻 보셔도 우리가 늘 봐오던 탑상형 이명개방 구조 평면입니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창고용 수납 있고요. 신발 수납장 있고요. 복도 타고 들어오면 여기 알파룸이 있습니다. 침실 2와 3이 여기에 묶여 있고요. LDK 통합형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공간 있고요. 여기 세탁실 있네요. 여기 다용도실. 세탁기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안방에서 들어오면 여기 파우더가 있고요. 파우더에서 들어가서 전용 욕실, 드레스룸. 그 안방 앞에 발코니, 실외기,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돼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5m고요. 깊이는 3.4m입니다. 거실의 폭이 5.5m예요. 깊이는 통합해서 7.5m고요. 침실 2와 3은 2.7, 3.3m입니다. 여기 좀 더 크네요. 여기 괜찮습니다. 깊이는 3.3m고요. 알파룸의 폭이 3.1, 깊이가 2.2m예요. 이 평면의 특징은 이 3면 개방을 이용한 아주 넓은 짱형 평면입니다. 다른 평면에 비해서 공간이나 치수들이 가장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근데 여전히 이제 주방 식당 요쪽이 구성이 조금 또 마음에 안 드네요. 네, 84 타입을 쭉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타입 개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유형별로 이렇게 판상형을 포함해서 판상형의 형식을 갖춘 타입을 이제 쭉 비교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탑상형의 형식을 갖춘 이 세 개 타입을 이렇게 따로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이제 A 타입, D 타입인데요. 아까 앞전에서도 이제 D 타입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가 거의 유사합니다. 구성이. 두 개의 기본형을 살펴보면 딱 봐도 이쪽은 이렇게 이면만 발코니가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이면이 있고 요만큼이 더 이제 발코니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D타입이 알파룸이 좀 더 크고요. 게다가 여기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을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폭이 1.2m, 그리고 여기는 이제 1m예요. 사실은 이제 안방의 폭까지 다 합치면 두 개의 폭이 같다고 보셔야 되죠. 대신 이쪽은 깊이가 100 정도가 더 깊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관을 보시면 이쪽 D타입은 여기까지가 다 이제 창고용 수납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요만큼이고요. 물론 이제 A타입은 이렇게 깊이가 더 깊습니다. 이 깊이가 깊은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 수납이 더 많은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봐도 D타입이 더 괜찮아 보이네요. 물론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40층이 넘는 이 뒤에 동들 여기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D타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40층까지는 안 가죠. 이제 30층대가 이제 높은 그건데 이 앞쪽에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 그럼 이제 D타입하고 A타입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뭐 비교할 거 없이 저는 E타입을 고르겠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E타입이. 뭐 알파룸도 크고요. 여기는 또 거실에 대한 이 옵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치수들도 이쪽이 훨씬 여유롭게 치수를 갖고 갔고요. 네, 84 B타입하고 C타입을 먼저 비교해 볼게요. 둘 다 매우 유사하고요. 기본형을 살펴보면 이쪽이 좀 더 발코니를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2면만 갖고 갔고요. 저쪽은 3면을 갖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치수를 살펴봐도 B타입이 LDK 통합된 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뭐 여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죠. 나머지 치수들은 거의 유사하고요. 대신 이제 C타입은 이제 안방의 드레스룸이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갖고 갔고요. 이 알파룸도 이렇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알파룸의 활용도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라면 이 뭘 골라야 될지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을 뭔가 레이아웃 잡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오픈 스타일로 TV를 안 놓고 소파를 안 놓고 이제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대신 이제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대신 이제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얘보다 이제 공간이 작지만 혹시 이쪽이 이제 바다가 조망되는 요 동에 걸리면 이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고층부에? 그래서 이게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떠신가요? 전 정말 못 고르겠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손을 빼고요. C타입하고 F타입 한번 비교해 볼게요. F타입은 우리 자주 봐오던 그 탑상형의 스타일이죠. 거기에서 이제 거실의 폭이 좀 많이 큰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F타입을 고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는 이제 일단은 오션이 조망이 되고요. 그리고 평면이 이 알파룸이 활용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뭐 실로 썼을 때 조금 작긴 해도 그래도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쪽은 뭐 아예 이쪽 알파룸은 사실은 거의 뭐 수납 창고 아니면 활용이 안 되는 사이즈라 일단 방 하나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요. 저는 이제 F타입을 고를 것 같네요. 여기가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E타입하고 F타입인데요. 뭐 판상형하고 탑상형의 싸움이네요. 그냥 딱 보셔도 저는 그냥 E타입을 고르겠습니다. E타입이 좋아 보이네요. 네, 향도 좋고 물론 이제 초고층이라 조망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방의 사이즈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F타입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거실이랑 주방 식당 이 공간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거는 좀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판상형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E타입을 고르겠습니다. 설명드렸던 이 창호의 위치, 이 바깥쪽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안쪽이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84A 타입은 바깥쪽에 묶여 있고요. D 타입은 안쪽입니다. E 타입은 또 안쪽이에요. B 타입은 이 안쪽에 묶여 있고요. C타입은 또 바깥쪽입니다. F타입은 안쪽에 묶여 있고요. 그래서 제가 쭉 유심히 살펴봤더니 보시는 것 같이 1동부터 4동까지 요 동의 외부에 장식 분할이 없는 경우에는 창호가 이렇게 바깥쪽에 나 있습니다. 그 조건을 따져보면 84A 타입, 84C 타입이 바깥쪽에 돼 있고요. 나머지는 안쪽으로 돼 있네요. 네, 다음은 99A 타입이고요. A0가 있고 A1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0는 이제 고층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제로가 저층이에요. 원이 고층이고요. 이런 거 좀 기준을 좀 맞췄으면 했는데 이 기준이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뭐 0번이 고층이었다가 저층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99 타입은 A0가 저층입니다. 위치는 1동부터 4동까지의 2호 라인이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창고용 수납 있고요. 신발 수납장 있네요. 복도로 들어오면 이 침실 2와 3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이쪽에 공용욕실 있고요. 공용욕실 앞에 이렇게 세탁실이 있네요. 복도 타고 들어오면 여기 침실 4가 여기 묶여 있고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안방 공간 있고 발코니, 실외기, 하향식 피난구 있고요. 파우더, 드레스, 그리고 전용 욕실 이렇게 있네요. 왼쪽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LDK 통합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치수 한번 살펴볼게요. 안방의 폭이 3.9, 깊이는 3.4네요. 거실의 폭이 6.1m예요. 통합 깊이는 7.4m고요. 침실 2와 3은 3m입니다. 깊이는 3.2m. 이 평면의 특징은 거대한 LDK 통합형입니다. 게다가 이 형태도 반듯하게 이제 정사각 형에 가깝게 만들어서 여기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는 바다가 보이려고 하는 바로 그 동이 있습니다. 근데 공급 기준으로 40평형인데요. 좀 아쉬운 거는 이 안방의 욕실이 조금
협소하다는 겁니다. 이 공용 욕실의 깊이는 1.6인데 그 안방의 욕실의 깊이는 1.5m예요. 물론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요. 이런 거가 조금 아쉽고요. 전체적인 치수들이 조금 이제 이런 깊이감들이 조금 타이트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뭐 초고층이라 그건 좀 어쩔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거실과 주방 식당 이쪽을 굉장히 넓게 갖고 가서요. 아무래도 이제 조망에 대한 부분을 꽤 강조한 그런 평면 같네요. 네, 다음은 99 B타입이고요. 총 120세대입니다. 위치는 5동부터 8동의 1호 라인입니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현관이 깊습니다. 크고 깊습니다. 여기 창고용 수납 있고요. 여기 신발 수납장이 위치되어 있고요.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 또 이제 수납 있네요. 괜찮습니다. 복도 타고 쭉 들어오면 여기 공용 욕실 있고요. 침실 2와 3에 이렇게 묶여 있네요. 좀 더 들어오면 알파룸이 있고요. 여기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 식당이 있고요.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여기 다용도실이 있네요. 세탁기 요쯤에 있겠네요. 거실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방 공간 있고요. 여기 발코니, 실외기, 하향식 피난구 묶여 있네요. 안방에서 들어가면 파우더, 드레스룸, 욕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4.6, 깊이는 3.6. 12자 딱 이제 나왔습니다. 이 치수가. 거실의 폭이 4.9. 침실 2와 3은 3m고요. 깊이는 3.7m입니다. 주방 식당의 폭은 3.6m고요. 알파룸의 폭이 2.4m네요. 이 평면의 특징은 넓은 안방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것도 이제 40평형인데 욕실이 조금 약해 보이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알파룸의 폭은 2.4라 온전한 실로서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뭐 실의 깊이도 뭐 40평대답게 괜찮고요. 특히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현관 부분입니다. 그래도 조금 또 아쉬운 게 현관의 진입을 이쪽으로 맞췄으면 이만큼을 다 창고용 수납으로 쓸 수 있었지 않았나. 근데 조합상으로 뭐 현관 입구를 이쪽으로 내기 좀 어려웠나요? 언뜻 봐서는 좀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평면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반적인 그 판상형 포베이 충실히 따라갔고요. 평면 상당히 깔끔하네요. 이게 3면 개방을 이용해서 상당히 이 치수들도 넓게 갖고 왔습니다. 이쪽도 이제 발코니가 되겠죠. 이 기본형을 보시면 이쪽도 이제 발코니예요. 3면 개방인 거죠. 평면은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99 타입은 뭐 비교할 것도 없이 이제 B 타입이 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나 싶네요. 치수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구성도 그렇고요. 네, 다음은 115 타입인데요. 이 펜트하우스죠. 총 4세대예요. 보시면 4동부터 이제 1동 이 최상층에 이제 묶여 있는 거고요. 좌우 통합으로 해서 이제 펜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미음자 탑상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요 타입이 99 A 타입이고요. 요게 이제 84 A 타입입니다. 요게 84 B 타입이고 요게 84 C 타입입니다. 요 가운데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겠죠. 여기는 이제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도면이 없어서.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미음자 탑상 위에 고층으로 올라가면 C 타입이 없어지고요. 이렇게 얹어지는 겁니다. 최상층에 가면 조합이 이렇게 84 B 타입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 펜트하우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펜트하우스를 보시면 현관이 이제 이렇게 두 개예요. 들어가는 데가 두 개가 있죠. 여기가 메인 엔터런스 같고요. 요쪽이 서브인 것 같아요. 이쪽이 딱 보셔도 메인 마스터 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듀얼 마스터 구성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아쉬운 거는 꽤 큰 평형이고 펜트하우스인데 욕실이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마스터존의 욕실은 꽤 럭셔리하게 풀어서 꽤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이 정도 평형대 이렇게 욕실이 두 개밖에 없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3 토일렛 정도는 기본으로 장착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테라스 공간도 충분히 곳곳에 있고요. 침실의 개수도 충분히 있고요. 뭐 주방, 식당, 거실 공간도 꽤 여유롭습니다. 욕실 빼고는 뭐 크게 나쁜 게 없어 보이네요. 뭐 아파트 평면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공간이 좋은 건 너무 당연하니까요. 네, 오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쭉 한번 살펴봤고요. 뭐
단위평면도 너무 많고 그 치수도 역산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뭔가 기준이 딱 잡히지 않은 느낌이었고요. 뭐 동호수도 그렇고 뭐 A0, 뭐 A1 이거 기준도 그렇고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기준을 좀 딱 정립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급했나요? 뭔가 기준이 안 잡힌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초고층 아파트의 장점을 살린 조망 위주의 평면과 배치 계획이 꽤 괜찮아 보였고요. 좀 아쉬운 거는 그런 평형대 아니면 위치에 따른 장단점을 조금 더 부각했으면 어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